왜 어색하고 웃고 그래? 우리 원래 수업을 시작을 이렇게 했잖아요. 늘 했던 듯이. 자, 이거, 되게 좋은 말, 감동 깊은 말을 지금 멘트를 했는데, 저기서 눈물 흘리는데 벌써, 그게 안타깝게 녹화가 안 됐다라는 거에 참 가슴이 아프네요. 소리가 들어가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좋은, 제가 이제 저런 일을 안 했던 거는 아니고 좀 있어서 저런 걸 할 때는 지금 저 화면 되게 작잖아.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옆에다가 모니터로 출력을 해놔요. 바로 볼 수 있게.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해볼까? 근데 그렇게 제 얼굴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 아까 30분 잤거든요. 머리 눌려있고 뭐. 내추럴한 게 좋죠. 자,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계약하고 나서 시험 범위들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3학년들은 대부분 시험이 한 번이니까 조심할 게 시험 한 번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 서진이가 서울과학영재고등학교를 붙어놨어요. 근데 기말고사를 75점을 맞아버립니다. 괜찮아. 난 수행평가 100점이니까 커버가 안 되죠. 왜? 곱하기 0.6 해도 12점이 깎여버려요, 벌써. 시험 한 번 보는 게 조금 위험한 수준은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너네가 수행을 만점을 맞아도 60%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을 몇 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야? 0.6. 0.6 곱하기 85점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85점 나오면 안 되나? 15. 85점 나오면 91점이 되는 거네요, 딱. 뭐, 그 정도 점수야 껌이잖아요. 그 점수 맞아본 적은 없잖아, 국어에서. 없잖아, 다들. 그럼 뭐 그 점수를 마지막 시험에서 굳이 받겠어? 있는 거예요? 가능하긴 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신정중학교에서 시험을 2번 보여요. 3년 전인가? 시험을 2번 보는데, 이 중간고사에 문장에 짜임을 내버렸는데 작정하고 어렵게 낸 거야. 평균이 60점대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중간고사만으로 A가 안 나오는 과학고 지망생들이 생긴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과학고 못 간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거나 실패한 인생이거나 망친 인생이거나 꺼지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과학고 나오셔서 잘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과학고가 전부는 아니에요. 저 과학고 안 나와도 잘 살잖아요. 과학 잘하게 생겼는데. 3명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반응 없어가지고 내가 혼자서 원맨쇼. 너네 요새 쇼츠에 뜨더라 그런 거. 그 스탠드업 코미디 나와가지고 혼자 막 마이크 잡고 내가 영어로 막 뭐 하는 사람들 막 이러고 여기서 뜨더라고. 별거 없어요. 하루 종일 니네 오면 2시간 반 동안 내 혼자 서가지고 스탠드업 코미디 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중간고사 날짜들 조금 정리해놨습니다. 11월 3일 날이 대부분 학교 중간고사 시험이고요. 예속만 좀 빨라요. 그리고 나머진 다 동일하게 11월 3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2학년이죠. 응? 뭐 3일이나 4일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잖아. 뭔 차이가 있겠어. 그냥 하루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달력 여러분들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요. 누구? 야. 우리가 저게 11월 3일이 무슨 요일이냐? 월요일이지. 그러면 2일, 1일, 숫자에 제가 좀 약하네요. 10월 31일, 그러면 30일, 29일, 네, 28일, 27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리고 26일, 그리고 25, 그러면 18일, 며칠이지, 그러면? 11일, 그럼 며칠이야? 4일이지.
자, 우리가 지금 문법을 거의 끝내놓는다는, 사실상 끝내놓는 거잖아, 지금 과정에서. 이거보다 뭐 더 어려울 건 없을 거고. 그러면, 둘, 셋, 네 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날이 니네 뭐 하는 날이야? 아, 4일이요. 10월 4일이 이게 연휴의 시작이거든요. 니네 대부분 연휴 첫 주를 쉬는 게 많겠지? 이날은 연휴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보다는 첫 주가 첫 주 처음에 쉬는 게 많겠지. 그 다음에 4, 5, 6, 7이 4, 5, 6, 7, 8 6, 7, 8이 추석이에요. 월화수가. 그러면 요때가 니네는 쉴 가능성이 어딜 가든 할 가능성이 더 많겠지. 그러면 그냥 11일 날 시작해서 가버리는 거야. 뭐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나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3학년들은 되게 쉽거든요. 저렇게 날짜 같아서 2학년들 시험 날짜 때문에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좋아. 전에 모르는 학교도 있고 니네 학교 막 10월달 봐도 14일 날 보는데 20일 날 보는데 30일 날 보는데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예송이 지금 10월 30일 날 3학년이랑 1, 2, 3학년이 같이 시험을 봐요. 아, 오늘 헤어스타일 잘 보여줄 거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할 거 왼쪽을 주지, 칠판의 왼쪽을 한번 봐주세요, 저쪽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가담 언어 매치 30 이걸 확인을 하고요.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문장 성분 테스트가 우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 문제 20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분 동안 20문제 보시고 만약에 그거보다 제가 기준점 설정해 놓은 것보다 못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AS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여름방학 AS. 여름방학 동안 그렇게 힘들어서 공부한 부분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파악을 좀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오늘 과제였던 예수준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준은 그냥 바로 뭐야? 그냥 수능이에요. 이런 거. 근데 내가 진짜 니네한테 고마워. 내가 오늘 토요일 날 영상을 찍지만 일요일 반 애들한테 내가 뭐라 하는 거야. 게으른 일요일 반 아이들아, 너에게 뭐 하라 하는 거란다. 이런 거에. 응? 니네가 제일 많이 틀린 게 서론 문제 중에 5개였잖아, 지난주에. 근데 그 뒷반 애들은 안 풀어온 애들 태반에 제일 많이 맞은 애들 7개 틀렸더라. 뭐가 문제일까? 일요일 12시 지치나?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얘를 확인하고요. 근데 제가 중간에 좀 마음을 바꿨어요. 니네 계속 이제 문법만 오늘 문법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거 우리 뭐지? 이 책에서 중간에 안 했던 부분 있지. 중의성 해결하고 뭐 하는 부분. 그거 오늘 간단히 20분이면 볼 거고 아마 있는 거에. 하고서 우와. 고전문학도 정리 한번 갈 겁니다. 이런 거. 고전문학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대표 작품을 위주로 보게 돼 있는 올림푸스 우리 특강 나가던 거에서 미리 땡겨오는 부분으로 해서 고전문학도 깔끔하게 니네 선 긋고 갈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뭐 비문학이야 뭐 좀 풀고 안 풀고 뭔 차이 있어 사실. 여러분들 다 만능이잖아요. AS 받을까봐 겁나? AS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 리퍼 제품으로 나갈까봐?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닌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너 얼굴 하나도 안 탔잖아. 이 이야기는 휴가를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병원 갔어요. 원래 예정돼 있던 간단한 수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뭔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워요. 죽다가 살아온 것처럼 와보니까 좀 기분을 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의자도 한번 돌려보고 칠판도 한번 닦아보고
죽을 때가 되면 원래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 여러분들 풀어본 거 확인 좀 가죠. 164쪽부터죠. 4번부터. 자, 이 뒤쪽의 문제는 앞쪽은 문장 성분과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 위주였다라면 확실히 이 164번 이후의 문제들은 대부분 다 뭐에 관한 것들이야? 겹문장, 그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미리 얘기하자면 여러분 중학교 시험이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이랑 컨셉이 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에서는 애초에 그게 무슨 문장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기초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거든. 근데 니네가 여기서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어떤 문제가 많아? 그게 무슨 문장이 짜임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당연히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략된 게 있느냐 혹은 걔가 어떤 문장 성분처럼 쓰이느냐 아니면 걔 뒤에 조사가 어떤 게 붙느냐 이런 것들까지 평가해주는 문제들이 다 줄줄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땡군 쉬웠나요? 어렵나요? 뒷부분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 이딴 식의 문제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시는 선생님께 기가 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골고루. 아, 골고루 기가 찼다. 문제 난이도가. 그 문제 난이도가 골고루 재수 없었다. 어려운 것- 골고루 쉬워서 괜찮았다. 서진님은 어땠어? 어려웠어? 지난번 것도 어려웠다 그러는데 또 어려웠다 그래?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수능 시험에 비해서는 어때? 아, 이러면 답을 미리 정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 안 하면 어떨 것 같아? 몰라서 틀리는 건 없는 것 같죠? 그거 봐. 되잖아요. 뭐 승희 형 워낙 잘해왔으니까 내가 굳이 묻지 않을게요. 인정하는구나 이제 너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거기서 너 공부 좀 하고 왔다 이 소리 들을게 다 준비돼 있는 거야. 너네가 준비 안 된 건 뭐밖에 없어. 아니요? 얼굴. 제가 준비시켜 드릴 수 없고 준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 될까? 승희야 얼굴 될까? 나는 승유가 마스크 벗은 거를 30분 이상 본 적이 없어. 제일 길게 본 거가 그거야. 음료수 사줘가지고 여기다 한쪽 걸고 음료수 빨대로 꼽아서 먹을 때 보고 아 제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냥 아마 길에서 마스크 내린 거 보면 못 알아볼 거야. 자 일단 164번서부터 질문 좀 바로바로 하고 가죠. 여러분들 뭐 여기선 특별히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요소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질문 위주로 받아주고 가겠습니다. 쉬워서 없다. 자 166쪽에 가시면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정리 한 번만 머릿속에 다시 하고 갈까? 가버렸답니다. 자, 그럼 가다와 버리다 서술어가 두 개인 견문장이다. OX. X. 자, 왜 가버리다 같은 녀석을 우리 뭐라 부릅니까?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입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몇 개의 서술어로 친다? 네, 하나의 서술어로 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본용언, 보조용언 다른 거 한 번 더 얘기해 볼래요? 근데 지금 기분이 어때? 그럼 얘도 자다라는 본용어인가? 쉽다. 자, 쉽다라는 게 하나의 완벽한 의미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용어는 보조용어냐. 근데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얘는 라면 먹고 가다. 얘는 본 플러스 본이죠.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지? 뭐 의미상으로 따지면 두 가지 행위가 완벽하게 존재하면 본용언, 본용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독립적인 행위라고 한다라면 중간에다가 뭐를 넣어본다? 네, 뭐뭐 하고서 순서를 가지고 앞에 거 먼저 뒤에 거 행위 요거를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먹고서 가는 거면 얘 먹는 행위 있고 뒤에 가는 행위도 존재하는 것. 근데 자고서 싶다. 자, 자고 잔 다음에 싶은 거야? 말이 안 되죠. 이러면 보조용언이라 그러고. 자, 이런 경우는 그럼 뭐라 그럴까? 먹지 않았다. 그럼 먹지라는 먹다와 않았다 두 개지. OX. 아니죠. 얘도 먹다라는 게 본이고 않았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뭐가 돼야 돼? 얘가 보조용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말들 서술어도 보조용언입니다. 그러면 자, 먹지 마. 자, 그럼 쟤는 몇 개의 용언입니까? 몇 개의 서술어입니까? 먹지 마. 먹지 말라라는 거잖아. 그럼 먹다와 말다. 두 가지. 오케이. OX. 자, 먹지 마. 먹다와 말다. 그래서 본용언이 두 개다. OX. X. X. 자, 서진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게. X.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니네가 얘를 잘 지금 안 써서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옛날에는 부정문을 따로 챕터로 나눴었거든, 문장에서. 근데 그게 없잖아. 우리말에서 부정문은요, 뭐한 경우, 이렇게. 뒤에다가 아니하였다 같은 말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부사어로 옆에다 먹다라는 거 앞에 무슨 부사를 붙여줘. 안 먹었다 하고는 못 먹었다 이런 걸 안 부정문 못 부정문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이런 부정문을 뭐라 그래? 말다 부정문, 말자 부정문이라 그래요. 특이하게 부정문을 만드는 하나의 형태예요. 말자로 붙이는. 그래서 이 녀석도 그럼 뭐야? 결국 얘랑 성격이 어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쟤도 보조용언으로 칩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 그거 외에 뭐 그건 또 불필요한 설명이었고 여기서 이제 문장 성문과 관련해서 하는 거 없으면 수능 문제 위주로 설명을 조금 하고 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문제는 왠지 더 맞추고 싶잖아요. 자, 여긴 없어? 그러면 167번까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서로 여러분 여기서 질문한다고 옆에 친구가 쟤는 진짜 공부 더럽게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물어봐도 돼. 자, 168에서 172. 예, 169번.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없어요? 자, 그럼 169번 가서 설명하고 가죠. 자,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런 문장 이제 중학교에서는 안 나와요. 왜?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 일단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뭐로 이어진 문장이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런데 그 두 개의 뒤에 뭐가 붙었어? 는이 붙었지. 그러면 얘는 또 관형절로 쓰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A에는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잠깐만. 답 나왔는데? 이거 뭐뭐 한다 는이잖아. 그럼 뭐야? 자, 만약에 여러분 인용절이면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인용절이 되겠지. 몇 번이랑 헷갈렸는데? 5번.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어. 자, 그럼 피고니까 역시 and가 들어갔으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다가 지저귀에다가 지금 무슨 어미가 연결되어 있니? 뭐뭐하 는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얘 역시 똑같이 관형절로 안견 지어 있는 거고. 2는 조사와 결합 없이 부속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조사 쓰였어요 지금? 꽃이 피고 새가 쥐는 들판을이에요. 자, 들판을 꾸며주는 관형절 안에 조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고 있잖아요. 고 조사 아니에요? 야, 고는 무슨 어미라 그랬니? 여기요. 어미가 사용된 거지 조사가 사용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지저 귀 뒤에 붙은 는도 은는을던 관형사형 전성 어미지. 그래, 얘 조사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걸로 말장난 해놓는다고. 그리고 부속 성분으로 쓰이는 거 맞죠? 부속 성분이 뭐야? 관형어하고 부사어 둘 중에 하나니까. 예. 그런 얘기야. 속으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next 178? 자, 그 전에, 그러면 178 전에는. 자, 여러분 175번을 제가 일단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도 확인하고 가는 문제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에 관한 문제야? 여러분, 딴 거 말고, 나를 한번 가볼까? 자, 부상을 당한 선수는 장애물 달리기를 포기하였답니다. 자, 얘는 주어가 뭐야? 문장 전체에. 선수는 포기했다야. 그리고 부상을 당하니 선수는을 뭐 해줘? 꾸며주는 관형절이에요. 그럼 여기 기도 나왔으니까 명사절이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케이 하시면 틀린 거죠, 이 문제를. 그래서 틀린 거야. 여러분, 기라는 말에서 떼어내어 보세요. 제가 뭐 괜히 그냥 설명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자, 바로 음하고 기가 우리가 형태는 같지만 두 가지로 쓰인다 그랬어. 뭘로 쓰인다 그랬지? 하나는 명사 파생 접사로 쓰인다 그랬고, 하나는 명사형 무슨 어미? 네, 전성어미. 형태가 같기 때문에 저렇게 불쑥 들어오면 왠지 맞네, 기가 됐으니까 어때? 명사절, 명사형 전성어미 사용된 걸로 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불쑥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나 자 보세요. 장애물 달리기야. 그러면 장애물이 달리는 거야? 장애물 달리기라는 뭐야? 종목? 이름이에요. 그럼 얘는 완전히 그냥 뭔 거야? 명사형 전성 어미가 사용돼서 달리기라는 명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문장으로 명사절로 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니? 달리기가 사용된 기가 제가 명사가 진짜로 바뀌어서 접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그냥 뛴다라는 의미가 살아있는 전성 어미가 사용된 건지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 여러분 제가 신무기를 공개 안 했군요. 의자 바꾸셨네요. 자, 얘기해보세요. 저 뭐 안 나와, 화면에 내가 지금 주먹 쥐는 거. 손가락으로 욕하는 것도 안 나와.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만약에 명사로 바뀌었으면 앞에다가 뭐의 꾸밈을 받아야 돼?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돼. 근데 얘가 어미가 사용돼서 그대로 동사다. 그럼 뭐의 꾸밈을 받아야 돼? 부사어의 꾸밈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장애물 예쁜 달리기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가능하지 이것들아. 응. 장애물 달리기인데 어떻게 예쁘게 할 수 있는 거지? 예쁜 달리기. 야, 그럼 니네 얘가 장애물 예쁜 장애물.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렵구나.
그러니까 장애물을 빼버려봐. 이미 장애물이 관영어니까 여러분 얘를 빼버리고 선수는 무슨 달리기를 포기해야 했다? 잘 달리기를 포기했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부사어의 꿈이 얘는 그러면 명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명사절로 파악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걸 파악도 못 해놓고 이 문제를 맞췄다고? 아,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구나. 저 밑에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미 많이라는 뭐가 꾸며주고 있어? 부사 어가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쟤는 그대로 그냥 파생 접사가 아니라 전성 어미가 사용된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문장이 하나 명사절로 안겨 있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 뒤에서 다시 설명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되게 반복되는 유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명사절에서는 뭘 확인해 줘야 돼? 당연히 음하고 기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가 명사절이 무슨 뭘로 쓰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성분으로 쓰였는지. 자, 어떤 걸로 쓰이니 주로? 주어, 목적어. 중학교 수준에서는 주어, 목적어 구별하는 게 되게 쉽지. 왜? 뒤에다가 뭘 붙여줄 거니까. 격조사를 붙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서술어도 가능하긴 한데 서술어는 잘 안 나오고. 부사어 가능하죠. 뒤에 뭐가 붙어서? 부사격 조사. 뭐뭐에에서 뭐뭐로 같은 녀석이 붙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전. 예,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중학교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만 관형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거 체크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 다음에 관형절에서는 뭘 체크해야 돼요? 한 번 더. 이제는 이 말 써도 알아볼 만도 한데 동격이냐 관계냐 무슨 차이야? 그치, 생략된 게 있으면 관계 관형자, 생략된 게 없이 꾸며주는 말과 꾸며주는 문장이 동일하게 돼 있으면 동격 관형자. 예, 이 말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는 시속 문제에서는 한 발 더 나가죠. 그때 생략된 문장이 주어인지 생략된 게 부사어인지 무슨 문장 성분이 생략됐는지까지 물어보는 게 수능 수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랑 아주 어때? 딱 맞죠? 더워? 좀 막 이러길래 하람이 냄새 나니? 하람 표정 봤어 지금 그 얘기하는데. 자, 부사절에서는 뭘 봐야 돼? 하나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랬어? 이라는 녀석이죠. 우리가 보통 이는 뭐라고 얘기했니? 접사예요. 원칙적으로는 접사이나 어떤 경우 뭐 소리 없이 혹은 눈치 없이, 자, 이런 것처럼 앞에 문장이 만들어지는 주어와 함께 쓰이면 이 녀석도 뭘로 인정해주자? 절로 인정해주자. 그러나 품사는 뭐라는 거? 품사는 부사라는 거, 저 녀석들은. 그래서 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뭐라고 외워두는 게 좋다? 이게 도로 그냥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뭐 드시 같은 녀석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6, 117, 118. 아까 118번이었나? 114번? 왜 이제 물어? 아까 물어갖고 의외로 많이 묻네. 자, 114.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지우개. 이제는 진실을 밝힐게요. 네. 저도 몰랐거든요. 어떠한 이 채점하는 데에 있는 빨간색 있잖아. 똥이라 그러나 심? 그게
저 스캐너 뜨는데 위에 이게 유리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여기 있고 뒤에 또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174번. 이러면 안 돼. 오늘 할 거 많은데. 근데 여러분 할 거 많은 거 다 못하는 게 저는 좋긴 해요. 다음 주 수업 준비가 줄잖아. 근데 다시 봐야 돼. 까먹어서. 자, A씨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는 좋은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조은에 뭐가 있어? 은는 을던이 있으니까 얘는 뭐야? 관형절. 바다가 눈이 부시 개. 자, 개가 들어갔으니까 부사절. 동주는 반짝이 는이니까 무슨 절? 관형절. 자, 그래서 1번. 삼았다는 주어 외에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걸. 자, 삼았다의, 여러분, 삼다의 자릿수는 뭐야? 누구를 무엇으로 삼다. 그럼 세 자릿수. 그러니까 주어 외에 두 가지를 요구한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맞고요. 자, 2번. B에 바다가 눈이는 각기 다른 서술어의 주어거든. 자, 눈이 부시게, 바다가 파랗다. 얘도 그럼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C의 별을 안긴 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아는 문장의 목적어이군. 자, 그러면 C를 한번 봅시다. 동주는 반짝이는 별이니까 얘를 문장을 만들면 뭐가 돼야 돼? 별이 반짝이다야. 그럼 아는 문장에서는 별을이니까 뭐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그래서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별을은 안긴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라 안긴 문장의 뭐가 돼야 돼? 주어이면서 아는 문장의 목적어. 이렇게 바뀌어야지. 서진 이해됐습니까? 요거를 좀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중학교 수준으로 수업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원래 문장으로 쪼개보는 훈련들 같은 거를 안 했는데 그거 학교에서 어차피 할 거 아니야. 그거를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걸 굳이 내가 지금 여러분 처음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수준을 내가 낮잡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할 필요는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야 178번 가봅니다. 돌고 돌아서 178번. 서진 이해됐지? 위에 거 아까? 자, 그 다음에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오, 고3 문제네요. 있는 거. 23년도 고3이면 최근 문제네. 근데 왜 틀렸어? 제가 몇 번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그 정답이 이해가 잘 안 돼? 정답. 그럼 봅시다. 정답이 5번이니까 여러분 맞춘 거. 디귿과 디귿은 리을과 달리 문장 성분이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을 잘 보셔야지. 만약에 디귿하고 리을 둘 다 문장 성분이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어도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래,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봅시다. 디귿과 리을. 자, 무장강도가 은행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 무장강도가가 주어고 사건이 발생한 게 아는 문장이야. 그러면 은행에 침입한 사건이니까 무장강도가 은행에 뭐 했다? 침입했다라는 문장이야. 그러면 은행에 침입한이니까 무장강도가라는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 생략. 그럼 이곳의 따뜻한 기운은 옥수수가 자라기에 부족하다. 자, 이곳의 따뜻한 기운은 얘가 주어지. 기후가 적합하다. 근데 뭐야? 옥수수가 자라기에요. 그럼 명사절이잖아. 그럼 옥수수가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잠깐. 근데 이거 옥수수가 자라다라는 명사절도 들어가 있지만, 그죠? 근데 여기는 생략된 거 있어, 없어? 옥수수가 자라다에는 명사절에는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이 따뜻한이에요. 자, 따뜻한 기후예요. 그러면 기후가 어떻다? 기후가 따뜻하다예요. 자, 그럼 뭐가 생략된 거야? 따뜻한 애는? 기후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거야. 이거 봐. 그럼 달리란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네. 이걸, 가능하긴 해요.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 리을은 디귿과 달리 문장 성분이 생략된 안기 문장.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둘 다 생략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돼? 그러면 말을? 아마 답 채점하면서 이런 게 어딨어! 막 애들 그랬을 거야. 이런 거에서. 억울하면 맞추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산 의자 없습니다.
이 의자가 저거야. 내가 저기 뭐야. 그 의사분들이 진찰할 때 쓰는 거래. 자, 화면에 또 공포감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거 최근에 그 영상 봤어요? 이게 이렇게 되게 봉 위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안에 그 약간의 가스가 들어가 있는 유압 실린더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충격을 흡수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가끔 터진대. 그럼 이게 봉이 있고 여기에 의자가 이렇게 앉혀져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터지면 이 봉이 방석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거든. 세게 안 앉기로 했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넥스트. 이제 뒤에 118번 뒤쪽으로. 179번. 별표 쳐놨어요, 제가. 179번 별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쳐놨습니다. 자, 이 위로가 이제 고등학교, 찐 고등학교 문제로 가면요, 얘처럼 하나의 문장 안에 3개, 4개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분석하게 하는 게 생겨요. 이런 거.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4번. 자, 한번 4번이 아닌 이유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자, 기억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답니다. 자,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봄이 빨리 오다. 생략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아니야. 근데 있어요. 따뜻한 봄이잖아. 그럼 봄이 따뜻하다. 그럼 생략된 거 있네요. 봄이 따뜻하다니까 봄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게 하나 있고, 리을은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자, 일단 얘도 잘 보시면 시장에서 산이니까 시장에서 산이 뒤에 있는 배추를 꾸며주죠. 그러면 시장에서 그가 배추를 샀다야. 그럼 뭐가 생략된 거야? 그가라는 주어와 그 다음에 배추를 산 거니까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로 나타나요. 여기 있네.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가 시장에서 산 뭐가 있어? 배추죠. 자, 배추는 값이 비싸다. 얘도 주어, 배추도 주어야. 그러면 얘 왠지 느낌이 뭐야?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잡해요, 여러분들. 진짜 고등학교 문제로 가면.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 답을 가죠. 디귿하고 리을. 자, 리을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디귿.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 모르게 잔다. 자, 얘도 전성어미 던이 있고, 그 다음에 모르게, 그 다음에 종결어미 다니까 문장이 몇 개인 녀석이야? 3개인 녀석인 거지. 자, 그러면 피곤해하던 동생이니까 동생이 피곤하다라는 하나의 문장.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된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모르다. 뭘 몰라, 엄마가? 뭐 그것까지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서술절이 있는 건 디귿에 있어, 서술절? 던게 다잖아. 없어요. 디귿에는 없어요. 리을에는 있어, 없어? 있죠. 값이 비싸다라는 서술절로 안긴 게 있고요. 그래서 잘못된 거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180번도 여러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필수적 부사어를 정확히 찾아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180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맞춘 것 같네. 맞추긴 했는데 예. 부사어를 맞추긴 했으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문제를 질문해 주겠다 이런. 누구라고는 안 했잖아요 지금. 네가 대답을 네 목소리가 너라고 딱 들어도 알겠네. 그러면 서진아 180번 질문 안 해도 돼? 아니 진짜 물어보는 거야. 네, 맞았고 승윤은 오, 다 천재야. 이 문제는 일요일 반 애들이야. 큰일 났어. 다음 주에 대량으로 AS 사태가 이뤄질 것 같아. 반품은 안 되니? 자, 다음 181, 182 뒤에 쭉
여러분 184번 같은 문제 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아, 이게 아닌가? 아니네.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해요. 자, 뒤로 쭉 해서 질문. 야, 벌써 45분이 지났어요. 네. 45. 질문 안 하면 제가 소다팝을 부를 겁니다. 빨리 질문해 주세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지금. 다 보여. 여러분, 189번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어? 189번? 아이, 진짜 빨리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언제부터 니들이 내 눈치를 봤다 그래. 맞았어? 맞았어? 189번. 오. 제가 그냥 별표 쳐놓은 거였는데 왜 쳐놨는지 나도 모르겠었어. 지금 물어본 거야, 니네. 맞아. 아니, 뭐 쳐놨을 때 이유가 있겠지. 설명하려고 쳐놓은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자, 그럼 191번 가보세요. 자, 이런 문장이에요. 요게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가면 요 정도의 구조가 나오는 문장을 분석하는 게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몇 개의 문장인지 10초 내로 확인하세요. 총 몇 개의 문장? 몇 개의 문장? 오, 4개. 자, 문장의 개수는 뭐의 개수와 같다 그랬어? 어말어미. 어말어미는 3개.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자, 그러면 오, 기에 하나, 기다렸, 고에 연결어미 하나, 준에 니은이 하나 있고, 일거타에 종결어미 하나 있고. 그럼 4개지. 근데 이거는 정말 기본형인 거죠? 있는 거에서. 자, 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있고, 이 둘은 다시 대등하게 뭐한 문장이야? 이어진 문장이고, 뒤에는 관형절로 안겨있는 문장이 있는 거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얘가 디폴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럼 끝이죠? 형, 너 몇 개나 틀렸어, 그러면? 뒤에 오늘 이제 후반 30분 문제는.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거 합쳐서 총 60문제 중에 6개, 5개, 6개 틀린 거야? 됐네. 5개 틀렸어? 그날은 이제 좀 처음 푸는 거라서 조금 얼어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푸는데 굳이 중3 시험을 겁을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아저씨는 이번 거는 몇 개나 틀렸어요? 하나도 안 틀렸죠? 하나? 그러면 60문제 다 합쳐서 2개 틀리신 거네요? 자, 박수! 그것도 살짝 졸아서 틀린 거지, 그치? 아니야, 잘한 거야, 진짜. 서진이 이번 거 몇 개 틀려? 아유, 이름 얘기 어려우면. 손가락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생각할게요. 10개가 부족해? 발도 들어야 돼? 그러면 합쳐서 지난번에 이거 아니었어? 아, 지난번에 이거였어? 조금 연습해야 되겠네. 근데 지난번 거보다 확실히 좀 어때? 좀 공부하고 들어가면 이번 주 거는 낫지? 좀? 근데 중간에 아마 여러분 풀다가 짜증나서 틀린 문제도 있을 거야. 디테일을 더해야 되는데
에이씨, 더럽게 짜증나게 묻네, 이씨. 아, 어쩌라고. 또 똑같은 걸 왜 물어. 이러면서 그냥 집중력을 좀 흐트러뜨리는 상태로 갔을 문제도 꽤나 있을 것 같긴 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격이고. 어떡하겠어, 더러운 걸. 오케이. 자, 이제,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건, 나는 얘를 설명을 한 30분 하고, 테스트를 30분 하려고 했거든. 시간이 있네. 그러면 이거 뭐야? 문법 설명 안 하면 되지 뭐. 아니야. 그래도 문법 설명을 다 하자. 니네는 근데 바로 AS 안 해줘도 되잖아, 사실. 그렇지 않아? 니네는 뭐 제네아 시험이 줬다니까 2달 남았으니까 그런데 아직 니네는 시험 2달 반 최소 남았잖아. AS 들어가기엔 너무 빠른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 1번서부터 20번까지 실제 시험지예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여기 20번까지 돼 있어. 얘를 근데 과제로 주면 하긴 답이 없어요. 여기에. 과제로 주면 시간 너무 많이 붙잡고 다 해오지 않겠어? 어쨌든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녹색 책으로 가주세요. 블랙 라벨로 가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문장 성분과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 견문장, 혼문장과 관련해서는 마스터를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니. 아니라오. 아하. 몇 페이지입니까? 그 중간에 뭐 중의성 나오고 이런 부분. 딱이네. 여기네. 169쪽이네요. 문장 성분의 169쪽. 문장 성분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빼놓고 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송중학교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사립중학교 교과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좀 빼놓고 간 건데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얘네는 고등학교 가서 이게 한 번 더 나오거든. 미리 공부해놓고 가는 데가 있고 공부 안 해가지고 바보처럼 이러고 있다가 이제 틀린 애들이 있고 행복하라고 생각해, 그지? 대양 안 그래? 행복해, 안 행복해? 남들이 안 배우는 걸 배우는 거에 즐거움 있어, 없어? 저봐, 표정이 지금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려고 그러잖아. 좋아요. 웃음이 멈추질 않네. 가식적이네. 자, 가보죠, 여러분들. 얘 어렵지 않습니다. 얘를 설명하고 시험을 보고 니네가 쉬는 시간에 안 가지면 되네. 그렇네. 자, 문장 성분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필요한 문장 성분을 뭐한 경우? 갖추지 못한 경우. 특히 여러분, 필요한 문장 성분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까? 서술어에 뭐에 관련돼? 자릿수와 관련된 거지. 예를 들어 먹다야. 나는 먹다. 그럼 반드시 필요한 뭐가 빠졌어, 거기에? 목적. 그래, 그런 거 묻는 문제야.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을 따로 설명해주는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어, 니네 교과서가. 얘네 교과서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얘를 안 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자, 서술어의 자릿수를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또 얘기하게 되는 게 있어. 자, 보내다라는 거 생각해. 보내다는 몇 자릿수 서술어야?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지. 자, 우리가 부속성분은 원래 뭐 할 수 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생략이 불가능해. 그런 걸 뭐라 그랬어? 네, 필부. 자, 이게 바로 다 여기랑 연결되는 시험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문장 성분 삭제하기입니다. 자, 이번엔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는 문장 성분이 있다라는 거. 근데 뭐 부사가 여러분 수십 개 들어간다 해서 그걸 무조건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니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본 거 있잖아. 역전압. 아, 근데 니네는 이제 이런 말을 안 쓰잖아. 역전 앞에서 만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역전이 뭐야? 전자가 무슨 전자? 앞전자예요. 그럼 역전이 무슨 뜻이야? 역? 앞. 그 역 앞에서 만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의미가 어떻게 돼? 둘이 겹쳐버리지.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자, 첫 번째. 나는 오늘 커피숍에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자, 소개하다라는 거에다가 서술어의 밑줄 그어보셔야 되겠지. 자, 소개하다라는 건 몇 자릿수 서술어? 세 자리지.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소개하다니까 지금 뭐가 없어? 엄마에게 소개하였다라는 그래. 저런 필수적 부사가 빠져 있어요. 저걸 채워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와서 굳이 문제 삼을 것까지는 없다. 자, 삼다야. 삼다. 여러분, 없다가 아니야. 삼다라는 서술어를 생각해봐. 그러면 누가 무엇을 뭐뭐로 삼다야. 그것을 문제로 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뭐 한 거야? 빠져 있는 거죠. 자릿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가 지금 여기도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로 가십시오.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부지런하는 것이 장점이다. 저 뭐가 잘못됐니? 장점은 장점이다. 이상하죠? 장점은 그럼 서술어가 뭐가 나와야 돼? 나의 장점은 무엇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되지. 있는 거에서. 뭐라는 것이다. 이런 것도 가능한 것처럼. 이런 거 뭐가 있니 또? 나의 문제는 문제는이지. 그러면 야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나 갑자기 머리가 비어있는 것 같아. 갑자기 시계를 봤더니 자, 그 다음에 라로 가보세요. 어머니께서는 지난날 아버지와 즐거웠던 일들을 돌이켜 회고해 보았다. 너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돌이켜 회고해 보다. 얘는 잘된 표현일까요? 잘못된 표현일까요? 왜? 자, 회고라는 한자어 안에 회자가 뭐야? 돌이켜 보는 걸 회고라 그래요. 근데 돌이켜 본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의미가 중첩되는 거죠. 다 설명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그런 게 또 있어요. 의미가 중복된 표현들이 있어요. 자, 결실을 맺다. 결자가 무슨 결자니? 맺을 결자예요. 근데 결실을 맺으면 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과실을 하는 거니까 열매를 맺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예상하다. 예자가 무슨 예자야? 미리 예자야. 미리 하다 이런 말 안 돼. 그냥 예상하다로 쓰시고. 새로 개발한 신제품. 당연히 신제품이지. 그러니까 새로 개발했겠지. 그럼 구제품이겠어요? 새로 개발한 신제품만 쓰든 새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쓰든 바꾸셔야 되고. 남은 여생. 여자가 무슨 여자? 예, 남다란 뜻이에요. 이미 남은 생을 즐겨? 아예 안 되죠. 얘도 하나만 선택하시고. 피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 불가피가 무슨 뜻이야? 피할 수 없다가 불가피야. 얘도 겹치게 되고. 어려운 난제야. 난자 어려울 난자.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촌스럽게 역전 앞 같은 건 이제 나오지도 않네요. 그래서 나는 꼰대 어른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된 거야. 이런 거 보면. 왜냐면 요새 예전에는 기차역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만났거든. 근데 요새는 기차역 앞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너네 기차역 앞에 잘못 가면은 저기 라피에스타에서 하는 거 있는 애들처럼 와가지고 너 이쁘게 생겼다? 이러고 너 두고 니네 학교 돌아가는 길에 뒤에 해맞이공원 초입에 거기 애들 많이 모여있던데? 육교 아래? 니네 학교 애들은 가서 어디 숨어서 뭐 이럴 데가 없긴 하다. 아파트 담벼락밖에 없겠다. 그렇네. 주변에 상가나 유흥가가 없네.
그래서 거기로 많이 오는구나. 그 퍼스트월드하고 그 풍림 사이에 그 소방서 앞 사거리에 있는 그 약간의 그 땡스 부대찌개 있는 그쪽 클럽. 그래, 그 안쪽에 그 기어 들어가던데? 너구나? 어쩐지 너구리처럼 생겼어. 이런 거. 내가 그 동네 살거든? 그래서 내가 잘 알아. 너 그 길로에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 봐, 너구잖아. 3학년이니까 뭐 걱정이 없다 이거지. 비싼 거, 건전한 거 해. 자, 이번에는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자, 문장 성분 간에 뭐를 확인해라? 호응 고려하기입니다. 여러분, 문장 성분의 호응이라는 게 뭐야? 호응한다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세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야?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뭔가 A가 나오면 그거에 뭐해? 반응이 오는 걸 호응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런 거야. 야, 니네 오늘 나는 결코 여러분들을 죽여. 뭐? 니네 뭔가 이상하지? 자, 뭐가 안 맞은 거야? 결코란 말이 오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와야 돼. 그걸 호응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 관계가 안 맞는 거 있어. 자, 문제는, 자, 주어가 뭐야? 문제는이야. 그럼 뒤에 서술어가 뭐가 와야 돼? 문제는 뭐뭐라는 것이다. 혹은 점이다. 이런 게 들어가야 돼. 자, 문제는 그들이 잠을 많이 잔다가 아니라 잔다는 것이다. 왜? 주어하고 서술어의 호응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어제는 날이 좋지 않아서 비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안 맞지. 그러면 얘는 문장이 총 몇 개야? 어제는 날이 좋지 않다라는 하나의 문장. 그 다음에 아서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비가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럼 총 문장이 몇 개야? 3개가 돼야 되는 문장이죠. 자, 근데 비가 불었어? 돼야 안 돼. 안 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가 돼야지. 그러니까 주어하고 서술어가 맞아 안 맞아? 호응이 얘도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고 비가 오고로 지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었다. 결코 뒤에는 뭐야?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로 바꿔줘야 돼. 자, 부사하고 뭐가 지금 호응이 안 돼? 서술어하고 호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만 적어 놓고 가세요, 여러분들. 뭐 위에 거야. 문제는 이렇다. 그 다음에 비와 바람이 불었다. 이런 거 비슷한 게 뭐가 나오냐면 비와 바람이 불었다 말고 노래와 춤을 뭐 했다? 자, 이런 경우도 가끔 나오죠. 노래와 춤을 췄다. 노래를 춰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몇 가지만 적어 놓읍시다. 자, 비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단. 부사어로 비단이 나온다. 그럼 뒤에 서술어가 어떻게 돼야 돼? 비단? 어휘력 딸리는 거 봐. 비단아 씨? 비단.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건 비단 너희들 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비단 뭐뭐뿐 아니다라는 게 호응이 돼야 돼요. 비단 뭐뭐뿐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설마가 나오면 설마 뭐뭐 get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get은 이때 뭐겠어? 가능성이나 추측을 뜻하는 말이 되겠지. 설마 정말 사람을 죽였어야 죽였겠어야? 그래, 그거야. 추측을 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의는 뒤에 뭐가 와야 돼? 거의 뭐뭐 하지? 얘도 않다라는 말과 호응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마지막으로 모름지기 하면 뒤에 뭐가 해야 돼? 모름지기 학생이라면 얌전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가 들어와요. 모름지기 뭐뭐 의무사항이야.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보여주는 몇 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뭐? 니네가 생각하는 거 뭐 없겠나? 모름지기 뭐뭐 해야 되는 것처럼? 비록
혹은 설령. 이거 어디서 배웠지? 비록 혹은 설령.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할 때 뭐 할 때? 양보 설명할 때 했습니다. 설령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걔 같은 애들도 아유 좀 표현식으로 그와 같은 경우도 걔 같네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거에서 얘도 서술어와 부사가 호응되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의외로 내가 얘를 매번 매학년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니네 어휘력이 정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니? 비단결 같다는 건가요? 이러고 있어. 뭐 나는 아닐 거란 그런 표정, 그 거만한 표정 짓지 마.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뭐를 해결하기? 중의성. 자, 중의성이 뭐야? 중의적 의미.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걸 얘기해요. 자, 이건 영어에서도 해봤던 거야. 영어에서 중의성 했던 문장 뭐가 나오니? 전체 부정, 부분 부정. 그때도 어디다가 부정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everyone is not coming. 그럼 무슨 뜻이야? 모두 안 왔을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온 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말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근데 우리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어렵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살짝 여러분들이랑 맛을 본 건데 자, 가를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자, 내가 좋아한다, 친구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으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자, 이러면 의미가 파악이 되지. 자, 이거 말고 가능한 게 또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야?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의 동생을 만난 걸 수도 있어요. 꾸며주는 수식 범위에 따라 달라져.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자,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하고 뒤에다 뭘 찍었어? 컴마를 찍었어요. 그러면 내가 친구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으로 어떻게 그냥 딱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번하고 2번은 해석이 같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동생을 만난 거야. 자, 세 번째 얘만 해석이 다르지. 내가 좋아하는 자, 그럼 이때 내가 좋아하는은 꾸며주는 게 뭐가 돼? 여기다 콤마를 찍어버리면 친구가 아니라 동생을 꾸며주는 거야. 선생님 이해됐습니까? 요거 조금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 이 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그게 동생이었던 거야. 해석 2가 되죠. 자, 뭘 활용한다? 관형절은 주로 뭘 사용해준다? 컴마를 제대로 찍어줘. 찍어줘서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요거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차이는 콤마가 어디로 간 거야? 여기에서 앞으로 이동해 어디를 끊어줬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자, 두 번째 거가 오히려 쉽죠. 나는 어제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나다. 이번에는 관형어가 아니라 뭐에 꾸밈을 받았죠? 수식? 부사어가 어디에 있느냐. 자, 근데 여러분 보면 생각해봐. 관형어는 위치 이동이 쉽니 어렵니? 나는 어제 하람이를 때렸다. 재수 없는. 안 되지. 재수없는 하람이, 아이고, 이렇게 꾸며주는 말 바로 앞에 오는 게 관형어인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중의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부사어도, 근데 부사어는 비교적 어때? 위치 이동이. 자유롭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중의성이니까, 부사어를 꾸미는 말 바로 앞으로 가져가 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제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 그럼 어제가 오늘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 만났다를 꾸며주는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면 되지. 나는 고향에서 어제 온 친구를 만났어요. 이런 뭐 명확해주고 나는 고향에서 온 친구를 어제 만났어요.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꾸며주는 말 바로 앞으로 모셔가서 가져가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의 범위. 이제 아까 이게 영어에서 얘기했던 일부분인 거죠. 있는 거에서. 자, 철수가 책을 읽지 않았어. 해석이 3가지나 가능해요.
자, 철수는 책을 읽지 않았어. 그 무슨 뜻이니, 여러분? 철수는 아니야. 이런 거잖아. 그럼 누구야? 영수가 읽은 거야. 철수가 아니야. 주어가 지금 부정되는 거야, 이러면. 근데 뭘로 바꿔줬어, 그러면? 철수는. 잠깐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이 나옵니다. 철수가 책을 읽지 않았다와 철수는 책을 읽지 않았다의 차이점은 뭐야? 이게 여러분 이거야. 은는이 보조사가 된 이유가 이거야. 철수가 책을 읽지 않았다. 철수는 읽지 않았다. 철수가 안 읽었으면 그럼 다른 한 사람이 읽었다는 뜻이잖아. 이 책 누가 읽었어? 철수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야? 다른 사람이 읽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은는이 주격조사가 아닌 이유가 여기서도 보이지. 자, 뭘 사용해줬어? 그러면 중의성을 없애기 위해서 보조사를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철수가 책은 읽지 않았어요. 자, 역시나 보조사를 써주는데 철수가 뭐는 읽지 않았다? 책은 읽지 않았어. 그럼 책 말고 다른 걸 읽었겠지. 그 다음에 철수가 책을 읽지는 않았어. 그럼 뭘 부정하는 거야? 않았다라는 건? 읽은 걸 부정하는 거지. 안 읽었다는 뜻이야. 여기도 뭘 넣어줬어? 읽지는 않았어요. 역시나 보조사 은는을 갖다가 붙여줘서 의미를 명확하게 바꿔주는 방법이 사용됐다. 자, 손님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얘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영어에서 많이 쓰던 거니까. 전체 부정인지 긍정 부정인지, 즉 부분 부정인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그럼 무슨 뜻이? 다는 오지 않았다는 건. 오기는 왔는데 다 온 건 아니다라는 거. 손님들이 모두 오지 않았다. 그럼 얘는 전체 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잘 시험에 안 나오고 요거 잘 나옵니다. 있는 거. 자,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뒤에 몇 가지가 더 있죠? 비교 대상에 따른 중의성입니다. 형은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 이건 이게 이해 어렵지 않게 되는 부분이긴 해. 형은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거지. 그거 아니면 형은 나하고 뭐를 비교 대상으로 놓는 거야? 야구죠. 그럼 좀 비참하긴 하네요. 그래서 중의성이 해소되려면 정확하게 좀 표현을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야구를 더 좋아한다. 혹은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 좀 비참하네요. 두 번째 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에 얘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교과서에 나올 거야, 되네. 자, 접속조사와 과에 따른 중의성입니다. 자, 나는 사과와 배 2개를 샀어. 자, 이거 3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사과하고 배를 합쳐서 몇 개를 산 거야? 2개. 그러면 하나씩 샀을 수 있어요. 아니면 사과 2개, 배도 2개. 얘 둘 다 100개. 자,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좀 그런데 영어에서는 정관사를 써줄 거 아니야. 그러면 an apple, 2 pear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사과 하나랑 배 2개를 샀을 수도 있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런 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의 범위에 따른 거. 자, 민수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이 문장의 주어를 뭘로 보게 되면? 민수가가 주어로 되게 되면 민수가 뭐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그게 첫 번째 의미야. 근데 여러분 가라는 걸 를로 바꿔봐. 민수를 보고 싶어 하는, 자, 주어가 뭐게 돼버리면? 친구들이가 주어가 돼버리면 얘가 관형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민수가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 민수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 2가지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시제에 가서 다뤄줄 부분인데 그냥 나와 있어요. 자, 우리말에도 뭐가 있겠어? 영어에서도 have pp 뭐라 그래?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그 행위가 뭐해서 종료돼서 그 상태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걸 얘기해? 유지되고 있는 걸 얘기하죠. 있는 거. 자, 그럼 봐봐. 입고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고 있다. 그럼 뭐야? 우리말에서도 걔를 무슨 표현이라 그래? 현재 완료상이라고 표현해. 완료상. 내가 영어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말의 시제는요, 완료상과 무슨 상으로 나눈다? 진행상이에요.
자, 그러면 입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입는 중이다가 아니라 입고 있다야. 그러면 얘는 뜻이 두 가지야. 자, 내가 승유 방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승유가 내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양말을 입고 있더라. 서진이 없었으면 내가 더 재밌게 얘기할 뻔 했는데 아유 아쉬워서 못하겠네 이런 거예요. 넌 뭘 안다고 웃어? 뭘 아는구나 너는. 자, 입고 있다야.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 뭐야? 입고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입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거 뭐 있겠어 또? 입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가능해. 이런 의미, 중의적 의미. 쓰고 있다. 모자를 쓰고 있어. 그러면 쓴 상태로 입고 있는 것도 가능하고 쓰고 있는 중인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 이건 나중에 시제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얘를 적절하게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니까 5분 내에 빠르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빨리 가자. 합시다. 나는 누나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동생으로 여기고 있다. 자, 여기다라는 말의 필수적 부사어가 뭐야? 동생으로야. 얘가 필수적 부사어야. 그러면 주어 중간에 뭐가 빠졌니?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뭘 넣어줘 그러면? 나를. 네, 오케이. 목적어 빠졌으니까 나를 여기고 있다. 자, 우리는 한글을 만드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만들다의 주어가 누구야? 예, 세종대왕께서. 자, 주어가 빠져 있었고요. 자,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수영을 한다, 자전거를 한다야. 그러면 자전거를 서술어가 빠져 있습니다. 타고. 그가 홈런을 치자 관중들은 큰 함성 소리를 질렀다. 함성이랑 소리에다 밑줄 그으세요. 함성이야. 성자가 소리 성자예요. 그럼 함성을 질렀다로 하던가 아니면 큰 소리를 질렀다. 둘 중에 하나를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반수가 넘게 찬성하였다. 네, 과반수가 찬성해. 과반수가 뭔 뜻이야? 중간 절반을 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넘게를 빼주셔야죠. 자,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다. 혹은 뭐뭐 했다는 점이다 정도 같은 걸로 바꿀 수 있겠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여간 기뻤다. 중요한 거. 자, 여간이 나오면 여간 뭐뭐 하지? 않다라는 서술어가 해야 돼. 그러면 여간 기쁘지? 않았다가 돼야 돼요. 자, 경희는 부지런하다는 점에서 달랐다. 그럼 다르다가 필요한 문장 성분 뭐가 있니? 난, 달라, 넘어와, 달라요. 그러면 점에서 여기에 다른 사람과 달랐다 같은 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에서 12번. 자, 이번 시험에서 몇 문제 풀지 못했다. 어떻게 바꿔줄까? 문제 뒤에 뭐를 넣어주면 좀 이게 명확하게 지겠니? 몇 문제는 풀지 못했다. 그럼 부분 부정이 되겠지. 그 다음에 나는 민주와 영호를 만났다. 이게 왜 중의적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민주와 이 둘이 영호 하나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민주와 영호를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바꿔줄까? 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나눠줄 때는 뭐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쉼표죠. 나는 민주와 하고 끊어졌어. 그럼 둘이서 영어를 만난 거지. 그거 아니면 또 나는 민주와 영어를 한꺼번에 만났다라고 새로운 부사어를 하나 넣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연이는 지금 양말을 신고 있다.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완료상에 관한 거죠. 자, 양말을 신는 중이었다. 혹은 그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혹은 신은 상태다라고 하면서
현재 완료의 형태로 의미를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자, 12번. 나는 예쁜 연희의 머리핀을 만지작거렸다. 예쁜이죠. 예쁜이 꾸며주는 게 연희인지 혹은 머리핀인지가 정확치가 않죠. 아까 한 대로 여러분 예쁜을 뭐 해주면 돼? 쉼표를 찍어버리면 나는 근데 쉼표 찍으면 그렇고 나는 연희의 예쁜 머리핀을 만지작거렸다. 여러분 정확하게 머리핀을 꾸며주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있고요. 사실 뒤에 것도 다 풀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싫죠?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 딱 20분이네.